대비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로깅 강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 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140쪽이거든요. 강의 자료가. 그래서 이제 좀 갈 길이 멀다라고 하지만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제가 나중에 인프라에 사실 막 이런 강의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 접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 회사 내용보다 조금 더 넓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 소개 간단히 해보면은, 지금은 저는 이제 소카 데이터 그룹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전 소카 데이터 분석도 했었고, 타다, 베이직, 라이트, 플러스, 대리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고, 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하다가 요새는 그 프로덕트 본부 PM 분들이랑 디자이너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고민 상담소 운영을 한 8개월 정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PM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데이터가 좀 어려워하시는지를 많이 깨닫고, 사내 교육도 한 7개월 정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카메라 어플 만드는 레트리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 겸 데이터 엔지니어를 했었고, 제품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엠로그 같은 걸 많이 했었고, 전공은 경영학 전공이었고, 사실 저는 광고 공부했었다가 막 디자인 공부했다가 공기업 갔다가 창업했다가 뭐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이제 개발이랑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빅커리 완벽 가이드란 책 하나 번역했었고,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유튜브 SNS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도 책 열심히 읽으면서 그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사실 그 유튜브 영상 2개 만들었는데 이제 다 1년 전이에요. 조회수는 나쁘지 않아요. 7.3천회, 9.2천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다시 해야겠다 해서 안식 휴가인 기념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바다 가는데, 바다에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몽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약간 지금 팀장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좋은 팀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런 글을 한번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이나 이제 PM이나 PO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매니저 역할도 조금 필요하니까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따가 보시면 되고, 강의 자료는 일단 그 마지막에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사실 저희 매니저 관련 자료를 하면서 읽은 책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책을 굉장히 좀 많이 읽긴 해요. 그래서 책이나 뭐 여러 가지 토론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거 나중에 보셔도 좋고. 그리고 사실 제가 데이터 로그 설계라는 그 글을 올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내용을 완전 다 하진 않고 조금 고쳐서 했었고, 여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좀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페인 포인트를 또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을까? 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신 80분들에게 어떤 걸 해야 될까 해서 고민했는데, 이제 데이터 로깅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2017년에 처음 하는데 데이터 로깅이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데이터 로깅을 좀 알아야 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데이터 로깅이 그냥 어렵다, SQL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인 분들을 위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목표는 딱 이 2가지로, 이제 대비분들이 이제 데이터 로깅 이해하고 회사에서 데이터 로깅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자료를 다시 보면서 액션 플랜을 조금 떠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깅의 정의랑 이제 로깅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질문인데,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로깅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로깅이란 걸 해보신 적이 있다, 뭐 한번 자유롭게.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저만 안 어, 해봤나요? 되게 많으시네요. 이제 다 로깅 같은 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데이터 로깅의 정의를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안 했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하신 분들이 많구나 해서 이제 제 발표 플로우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넓은 범위의 데이터 로깅을 모두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이제 그 데이터 로깅, 데이터를 사실 기록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억에 싸이월드 같은 데 일기 한 번쯤 쓰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기록한 로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같은 거 이제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썼을 텐데 그 일기 쓰는 행위도 이제 저희가 다 데이터 로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줌에 접속했을 때도 이제 줌 서버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남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55분에 로그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힙대비 방에 조인 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쉐어 스크린 했던 그 로그가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하거나 쿠팡을 하거나 앱이나 웹 서비스에는 항상 기록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로그의 사전적 그 의미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로그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통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통나무라고 나오고 일지라고 나오는데, 이제 선박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침 로그라는 것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침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15, 16세기에 그 배 앞에 통나무를 띄워서 배의 선미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컴퓨터 디지털로 전환돼 가지고 기록이나 유저가 특정 행동을 했었던 경우를 남기는 것을 로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깅을 왜 해야 될까? 로깅의 목적이 무엇일까?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나중에 생길 거고, 지금도 쓰고 계실 수 있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뭔가 잘 알아야 이력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일기나 노션이나 뭐 업무 일지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약간 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행히도 인지 능력이 있어 가지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하나씩 탐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서비스의 특정 기능이 런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에 의존한다고 해도 유저 리뷰 데이터, 일부분의 데이터만 보고 확인하니까 저희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정의한 지표를 알기 위해서도 데이터 기록이 잘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 업무하면서 착각했었던 게 있는데 1년 차일 때 사수가 없었는데 이제 DB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데이터 저장은 뭔가 자동으로 되거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생각이 조금 더 많았는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경험이었는데 이제 뭐 실제 경험이라기보다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배포하고 데이터 로깅을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그 입사하고 첫 달 차인데 이제 그냥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궤거 데이터 볼 수 없고 DB에 저장된 일부분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억지로 그거에 맞는 지표로까지만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A라고 로깅 부탁한다고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했는데 B라고 로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스트링으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인트로 저장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해서 좀 남기면은 지표를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고요. 로깅은 정상적으로 다 했다라고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QA분들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확인을 안 했더니 누락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누락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배포해서 로깅이 기록되도록 재배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3.0 버전에서 로깅을 안 했다라고 치고 3.1 버전에는 이제 로깅을 추가한다 이러면은 그러나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3.0 버전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1 버전을 아무도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3.1 버전의 데이터만 알 수 있는데 우리의 트래픽은 대부분 3.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이러니하고 강제 업데이트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근데 우린 강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어 하면은 되게 슬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저는 강시월 멘탈이 생겨서 어떻게든 이제 데이터 로그만 남기면은 이제 파라미터 잘못되어 있는 건 다 제가 처리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남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이슈가 매우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깅을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고 뭐 특정 기능 배포하면은 꼭 성과를 확인하려고 한두 달이나 1-2주 뒤에 보니까 데이터 누락이 있음을 발견해요. 보통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된 로깅이 있거나 이러면은 다시 로깅을 하고 배포하고, 그러면 그 과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성과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되게 아찔한 일이 되어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로깅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지표로 정의한 값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고 데이터 드리븐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드리븐을 위해서 그 로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약간 그 전에 제가 데이터 기본 지식을 조금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막 클라이언트 로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단한 그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이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 왜 데이터 지식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만들까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그 제 노션에 조금씩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소스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어디서 생산되는가라는 포인트인데 크게 지금 뭐 B2C 한정으로 좀 했을게요. B2C 한정으로 서버나 앱이나 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앱과 웹을 합쳐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서버 앱 웹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조금 한번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기억이 좀 더 잘 남을 것 같아서 한번 서버 앱 웹에 데이터 소스는 서버 앱 웹에 있다. 이렇게 되게 잘하시고 계시네요. 세 가지에서 로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개발 기초 상식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실 텐데 결국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게 통신할 수 있는 기기,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브라우저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고 서버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25일에 소카 앱에서 코나 10시부터 16시까지 사용하려면 얼마냐라고 하면은 응답으로 4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API 리퀘스트 하는 거나 리스폰스 이제 반응에 대한 것들을 저장하는 게 서버 로그라고 부르고 서버는 가끔 백엔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 동의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말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그 다른 AI 엔지니어링 강의에서 쓰는 예시인데 이제 서빙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게에서 보면은 그분은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손님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손님이 이제 서버에게 들어와가지고 메뉴판을 달라고 요청하죠. 리퀘스트로 메뉴판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서버는 이제 메뉴판을 찾아서 손님에게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리스폰스를 합니다. 손님이 이제 서버에게 또 타코 주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는 이제 요리사에게 타코 주문이 왔음을 알리고요. 그러면은 요리사가 바로 타코를 만들면 서버가 손님에게 타코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고 손님과 서빙해주는 서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어디가 리퀘스트를 하고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손님이 물티슈를 달라고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청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또 이제 물티슈를 서랍에서 찾아서 손님에게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무언가 요청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API라는 걸 보통 회사에서 만들 텐데 그런 것들이 리퀘스트하는 대상이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를 반환하고 리스폰스를 반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서버가 이제 굉장히 메모를 잘하는 성실한 친구여서 사장님이 이 너의 그 하루 일과를 다 작성해라라고 해서 일기장을 좀 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서버는 어떤 식으로 일기를 남겼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님 A가 22시 13분에 브리또 주문을 했고 손님 A에게 22시 15분에 브리또를 서빙해서 반환했고 손님 B가 22시 16시에 물티슈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 손님 B에게 22시 16시에 물티슈를 전달했다. 그리고 손님 A가 22시 30분에 결제 요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버는 굉장히 일기를 잘 써가지고 참 잘했어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저희 손님이었던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할게요. 클라이언트의 일기장을 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사실 저라고 볼게요. 제가 어제 자료 만들면서 사실 타코가 먹고 싶어서 쓴 건데 제 일기장에는 22시에 퇴근했다. 그리고 22시 5분에 건대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가라는 가게에 빈자리를 확인했는데 빈자리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나 가게에 가니까 빈자리를 확인하니까 빈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는 사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활동했던 일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일은 힙 대비 발표 이런 게 있다라고 되는데 이제 가게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열고 가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받았고 타코를 주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의 일기장과 클라이언트 일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그 앞에 인트로 때 제가 일기를 쓰시면 다 데이터 로깅 했다라고 했잖아요. 서버의 일기장은 서버 로그라고 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일기장은 클라이언트 로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서버에서는 서빙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한테 가는 과정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가게 밖에서 있었던 일도 같이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많은 앱이 이제 예전에는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서 앱 안에 앱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앱 안에 웹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래서 약간 로깅 포인트가 조금 많아지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갑자기 그 밑에 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페이지 불러오는 중이라고 하면은 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앱 안에 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어떤 포인트가 웹인지 앱인지 아는 게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앱 단으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 소카 UX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로그는 보통 어떤 화면에 진입했는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가, 백그라운드로 빠졌다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까 클라이언트 일기장이 퇴근했다, 그리고 건대로 갔다, 건대로 가서 가게를 찾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죠. 클라이언트는 보통 저는 이렇게 많이 써요. 앱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행동에 따른 UX 관점을 로깅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포의 수월성도 조금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배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좀 한 경력이 조금 쌓이시면은 이게 배포가 빠르고 안 빠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서버랑 iOS, 안드로이드 웹이 있으면은 대부분 자유로운데 iOS가 조금 깐깐해요. 그래서 애플의 승인을 기다려야 되고 리젝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iOS는 승인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iOS만 늦게 나가고 안드로이드 먼저 나가냐 이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자유롭지만 약간 조금 시간이 딜레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깅을 할 때 이제 오래 걸린다, 자유롭다는 거의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 요게 이제 그 자유롭다라는 거는 빠르게 다시 배포해서 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빨리 이제 마무리할 사인 건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는 배포에 시간이 걸린다예요. 그래서 iOS나 클라이언트 단에서 로깅을 안 했으면은 그건 다시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UX라고 보시고 이제 배포의 수월성이 iOS가 조금 더 그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짠 iOS랑 안드로이드는 묶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iOS, 애플은 그냥 같이 휴가예요. 그래서 개발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되면은 애플은 쉬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있는데 애플이 쉬기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겠네 해서 서버 배포나 웹 정도만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에 대비해서 자유롭다라고 했지만 회사의 리소스 상황이나 배포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iOS가 조금 더 느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서버 배포 같은 경우나 웹이나 이게 잘 돼 있는 거는 이제 개발 인프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데이터 로깅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제가 그 프로젝트 프로세스와 함께 데이터 로그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스프레소의 칸다 설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또 이제 로깅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구글 애널리틱스 4나 파이어베이스나 앰플리튜드, 브레이즈 등 대단히 많은 그 애널리틱스 도구에서 로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모두 본질은 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데이터를 이렇게 남겨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솔루션이든 결국 근본은 비슷하다. 그리고 그 솔루션에 맞는 좀 제약 조건을 좀 지켜야 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무섭습니까? 약간 어렵습니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채팅창에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근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가설을 세우고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해결하고 싶으시는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이미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1주차에 이제 나의 프로덕트를 데이터 관점을 접근해보기 해가지고 페인 포인트 얘기랑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배달민족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뭐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떤 지표를 왜 선택하실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3주차, 4주차에서는 이제 메스프레소 분들이 준비해 주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화와 인풋 로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트릭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요거에 대한 것들을 기반해서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민했었던 게 나오면은 로그 설계할 때 그걸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로그 설계 진행할 때는 이 지표를 왜 봐야 하는가, 지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고, 이번 기능, 이번 피처에서 볼 지표들은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고, 지표 중에 메인 지표, 보조 지표, 운용 지표, 가드레일 지표 뭐 이런 걸로 설정을 해야 되고, 지표를 분자와 분모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가 굉장히 익숙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지표를 만들 때 항상 PM분들이 가져오시는 게 지표 한 20개 가져오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보면서 하하 이제 20개 저도 하고 싶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일단 그 우선순위나 이제 메인 지표 같은 게 있으면 좀 우선순위 잡을 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너무 많은 거를 다 하고 싶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처음 나온 기능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기능을 로깅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남기는 게 답은 아니에요. 볼 것만 일단 남기고 그 외에 조금씩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우선순위 잡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메인 지표는 뭐고 보조 지표가 뭔지, 그러면 메인 지표는 해당 기능의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능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정의를 해놨고요. 보조 지표는 해당 기능으로 궁극적으로 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표인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그 지표를 하나 개선해 가지고 결국 매출이 증대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 지표로 보통 항상 매출 지표를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 기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꼭 필요한 지표들, 이제 운영할 때 이 그 사용성 관점에서 궁금한 데이터들을 보조 지표로 저는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랑 운영 지표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운영팀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하면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의를 해두고, 가드레일 지표라고 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지표도 정의해서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하기도 하죠. 저는 우선순위를 그래서 메인 지표, 보조 지표, 운영 지표 순으로 데이터 로그를 설계를 하고요. 모두 기록하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모두 기록하면은 사실 그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뒤에서 조금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하는 그 흐름은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적어놨는데, 문제 정의하고 기획하고 성과 지표 설정하고 실험이 있다면 실험 설계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데이터 로깅하고 QA, 데이터 QA하고 출시하고 성과 지표 모니터링, 결과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데이터 로깅이나 QA 쪽에서 조금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 설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게요.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잘못했으면은 결국 로깅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성과지표 할 때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좀 체크를 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설정하려고 하고, 기획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 정의 목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100% 성과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 배포한 것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운영 지표나 보조 지표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약간 그 프레임 자체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도 숫자로 매트릭으로 못 만드는데 성과를 만들래라고 해서 억지 매트릭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아예 안 하고 그냥 운영 지표나 보조 지표만 파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성과 지표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추상화를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과거에 있었던 기능이 개선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앱 전체적인 UX 플로우가 변화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과 지표 설정하는 양이나 이 목표가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전사가 이제 액션을 다 해서 한꺼번에 했었던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로그를 많이 심고 UX 변화 체크할 거 굉장히 많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 성과 지표 설정할 때 어떻게 데이터 비교해 볼지도 좀 고민을 하는데, 이제 A/B 테스트를 할 거냐, 그러면 새로운 기능 때 A/B 테스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전후 비교를 할 거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전후 비교할 때 시즈널리티가 일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고민점이 필요한데, 이 어떻게 볼지도 한번 보면서 이제 성과 지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너무 고민이 많아질 경우에 채팅창에도 "다 로깅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저는 PM분들에게 이제 생각을 심플하게 바꿔보자.
하고 메인으로 볼 지표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 지표로 다 가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는 지표를 고르자.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지표는 결국에 이게 의문이 많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핑이 과한 것보다는 이제 집중을 좀 해서 이걸로 확실히 하자. 근데 뭐 메인 지표는 상황에 따라서 두세 개까지는 가능하고 근데 이제 5개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과유불급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로깅을 하다 보면은 지표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어서 데이터 지표는 이제 매번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능을 이제 피처를 기획하신 분이 하시는 게 제 의도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깅 그 기획을 데이터 분석가가 하냐, 뭐 PM이 하냐, PO가 하냐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기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지표를 추상화하면은 그 다 모아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클릭률 아니면 페이지 전환율, 노출 대비 클릭, 리텐션. 근데 리텐션은 뭐 위클리인 경우에 빠르게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기능을 통해 얻은 수익 같은 거, 기능의 배포 성공 여부, 퍼널별 전환율 등 이런 지표들을 모아준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노션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지표도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지표에 따라서 로깅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는 이제 지표부터 좀 모으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표들을 모아두면은 이제 도토리 모으듯이 패턴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표부터 이렇게 패턴화를 일단 많은 지표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패턴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패턴에 따라서 로깅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서버는 이제 API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기록하는 거고 앱은 화면에서 유저가 어떤 화면에 진입했는지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기록하고요. 웹 프론트엔드도 이제 앱과 비슷하지만 웹 브라우저의 기록, 어떤 웹페이지에 진입했고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서버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버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다루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API 리퀘스트를 할 경우에 로그를 남길 수도 있는데 이제 리퀘스트 후에 리스폰스를 받은 후에 로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올지 몰라요. 근데 리스폰스가 나올 때는 아는데 그 시점에 로그를 남기는 것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스폰스 하는 것도 좀 로그를 남길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로그랑 서버 로그가 결국에 이제 모바일에 심을 것이냐, 서버에 심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결국에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필요할 때는 두 가지 데이터를 다 기록할 때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클라이언트에서만 알 수만 있고 어떤 데이터는 서버에서만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기록할 수 있는 로그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UX나 화면이나 유저 관점에서 이동하는 게 궁금하다 하면은 다 클라이언트로 기록을 하고 이제 그게 아니라 API의 리스폰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서버에서만 본다. 이런 기준을 좀 많이 잡아서 회사에서 이제 기준만 잘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서버 로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회의를 통해서 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의 가이드를 좀 잡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기록할 수 있을 때는 서버가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이제 서버가 기록할 수 있는 그 좀 제한이 없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쓰시면은 이제 그 이벤트 파라미터의 제한이 5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수 제한을 좀 맞춰야 돼 가지고 그 서버가 조금 더 유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서버도 개발을 조금 여기서 알면 알수록 조금 로그 설계할 때 조금 더 좋은데 하나의 그 API를 그 여러 화면에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화면별로 좀 API 호출하는 곳이 다른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앱이나 웹 로그 이제 클라이언트에 남기는 게 좋고 아니면 API 리퀘스트에 파라미터 추가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서버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매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회사 PM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로그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한번 계속 적어둬라. 그래서 우리 앱에서 이런 패턴이 있을 때는 지금은 서버에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경험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에 이거 방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서버 로그는 API다, 앱 로그는 유저의 화면이나 버튼 클릭이다, 웹 로그는 웹 기록이다. 이 세 가지 테마로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로그를 설계할 때는 이제 많은 솔루션에서는 보통 이벤트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GA나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이벤트랑 유저 두 갈래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했다, 아니면 클릭을 했다, 화면을 이동했다라는 이벤트의 정보를 기록을 하고요. 유저 프로퍼티는 이제 특정 이벤트를 할 때 유저의 정보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누가 무엇을 언제 왜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벤트는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인데 이제 클릭이나 뷰나 스와이프나 아니면 우리 그 회사만의 그 커스텀한 이벤트를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제 트리거가 있는데, 이제 트리거는 어느 시점에 저장되는가,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가 특정 컴포넌트를 클릭하는 그 시점일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 화면이 보이는 경우일까, 아니면은 로딩이 시작된 시점일까, 아니면 로딩이 완료된 경우일까,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API 리퀘스트를 하는 시점일까, 아니면 서버가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리스폰스가 받아내는 그 시점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에 저장되는지를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인데 어떤 상태를 가지는지, 어떤 유저인지, 어떤 화면인지, 아니면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노출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답변에 대한 아이디를 각각 기록할지, 아니면 답변 수를 기록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이벤트랑 트리거랑 스테이트 세 가지 축으로 로그 설계할 때 가져갔고,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하면은 제가 개발을 직접 그쪽 개발을 한 건 아니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점에 트리거 할 수 있고 이 시점에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하면은 개발자분들이 이거는 이 시점에 몰라가지고 이것보다는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데이터 로그 설계를 같이 만들곤 합니다. 유저 프로퍼티는 결국 누가에 대한 기록인데, 이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시점의 유저 정보예요. 그래서 칸다 앱에 이제 가입해서 제가 이벤트를 누르는데, 저라는 사람의 앱 가입일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앱 가입일을 그 유저 프로퍼티라는 곳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유저의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빅쿼리에 저장된 형태로 조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를 쓰시면은 아마 이런 그 애널리틱스 데이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벤트가 저장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레벨 컴플리트 킥 플레이라는 이벤트 네임이 있고, 여기에 이벤트 파라미터라는 곳에 밸류가 있는데, 이제 보드라는 게 S였다. 그 밸류는 인트의 18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남는 거고, 파이어베이스 스크린 클래스는 게임 보드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에 대한 정보구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구나라고 하고, 그 빅쿼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저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있고, 유저 수도 아이디가 있고, 유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를 실행할 때 이 유저의 정보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 킥 플레이라는 걸 했는지 true였다. 아니면은 지금 가능한 레벨이 뭐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이 몇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뭐 플레이 프로그레시브가 true인지 false인지, 이런 유저의 정보가 있어서 보통 유저 프로퍼티는 이제 계속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고정되는 정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나 유저의 DB 정보에 있는 데이터지만 그 순간의 스냅샷 유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 GA나 파이어베이스는 이벤트 관점이랑 그 유저 관점으로 나뉘어서 로그를 설계할 때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다의 사례로 조금 갈 거예요. 방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글만 봤을 때는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되지라고 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로그 설계라는 것들을 다 익힌 지는 진짜 한 7, 8개월 넘게 해야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어차피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계속 똑같이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고, 뭐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실제로 할 때 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제 블로그 글이나 이 자료를 보시면서 조금씩 해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물어봐 주시면은 그걸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칸다 프리미엄의 PO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번 주에 에스프레소 분들이 이제 주셨던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베스트 프랙티스의 제품 개선 1순위에 동영상 풀이 노출 CVR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에스프레소에서 일을 하진 않으니까 제가 막 지표를 생각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 풀이 노출 CVR을 조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 지표는 여기에 그 작성해 주셨던 동영상 풀이 노출 CVR이니까
여기에 이 CVR 전환율이랑 이제 뭐 존재율, 노출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보조 지표도 조금 고민해봐서 제가 이 프리미엄 서비스의 PO라고 하면 뭐가 궁금할지 제가 이렇게 앱을 쓰면서 써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앱을 많이 써봤습니다, 어제.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여기는 이게 안 나오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했는데 되게 맥시멀리즘으로 생각해서 보조 지표가 퀀다프리에서 다른 답변을 얼마나 클릭할까? 뭐 얼마나 공유할까? 이미지 프리 노출은 얼마나 클릭할까? 무료 질문하기 얼마나 클릭할까? 이 프리가 도움이 되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클릭하는지, 아니면은 문제를 못 풀겠다면 개념 강의 클릭하세요. 아니면 스와이프 이런 것들을 되게 PO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 러프하게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가정하고 계속 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그 설계할 때 이제 피그마를 봐요. 그 기획서를 보기도 하고 피그마를 보는데 이번에도 다행히 피그마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메인 지표는 결국에 검색 결과랑 동영상 프리 노출 CVR이니까 전환율을 어떻게 볼까 고민하다가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검색 결과랑 이제 거기에 있는 동영상 프리를 얼마나 클릭했는지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실 그 피그마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베타 그 개발 버전이 좀 어느 정도 됐으면은 기능 구현한 버전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좀 많이 보면서 이거 움직일 때 이게 나오겠다, 이거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했어요. 피그마도 충분히 좋지만 직접 앱을 써보는 게 확실히 와닿아서 저는 이제 피그마를 먼저 보고 초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앱을 직접 보면서 추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 그 검색 서비스라서 굉장히 고려할 게 사실 많긴 한데, 간단하게 전환율을 확인하려면 이제 검색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결과 페이지 뷰가 있고 동영상 프리도 플레이어 뷰를 하면은 되겠다. 그러면 저 버튼 눌렀을 때 플레이어 뷰 한 것을 알면은 두 개의 전환율을 어느 정도 일단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 플레이어 뷰보다는 명시적으로 플레이어 재생 버튼 클릭하는 걸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검색 결과 페이지 뷰에 이제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얼마나 하는지 기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을 남겼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파라미터를 남겼어야 될까요? 이거는 되게 연습이라서 저도 회사에서 연습을 계속 치게 하거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한 것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채팅에 쳐보시겠어요? 약간 30초 드릴게요. 어떤 이벤트를 남기면 좋을까? 어떤 파라미터를 남겨야 될까? 이런 것들. 여기서 이벤트예요. 그 행위로 생각을 해주세요. 어떤 거를 뭘 할 때. 네. 네. 네, 모두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정답은 없고 사실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그 정답을 막 안 주면서 막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쳐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간단하게 좀 했는데, 그 콴다 풀이라는 게 노출됐을 때 뷰 이벤트를 남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는 이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로 검색을 했으니까 검색 이미지 아이디라는 걸 놓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네임, 검색 결과가 나온 콴다풀이라는 이 화면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페이지 네임을 저장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이라서 실제 메스프레소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저는 이해를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파라미터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콴다풀이가 떴을 때 이제 이 어떤 이미지로 검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창이 페이지가 검색 결과였는지를 아는데, 앱은 모두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어베이스도 보시면 항상 페이지 네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버튼이 클릭되었는지를 남기시면 되고, 같은 동영상 풀이인데 지금 콴다 풀이에도 있지만 메인 화면에도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페이지 네임이 메인 화면이고 검색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른 동영상 풀이 버튼 클릭이 두 가지가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게 동영상 풀이 전체에 클릭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페이지 네임 상관없이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각 페이지별로 차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페이지 네임까지 그 쿼리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클릭도 제가 이벤트를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행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검색 결과 페이지 뷰랑 플레이어 재생 버튼 클릭이 있으니까
이 뷰는 이 위쪽 거고 버튼 클릭은 아래쪽에 있는 이벤트인데 일단 클릭을 남기는데 파라미터로 뭘 남길까 하다가 클릭한 컴포넌트를 남겨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동영상 풀이 재생 버튼 그리고 컴포넌트 아이디도 이제 그 네임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네임과 아이디를 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남기고요. 이건 회사에서 뭐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임이랑 아이디를 두 가지 남기고 페이지 네임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를 하면 되겠다라고 일단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이제 클릭을 했는데 클릭할 때는 어떤 이미지 아이디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유독 그 어떤 이미지 검색은 전환율이 안 좋더라. 약간 이런 분석을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색 엔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미지 아이디라는 그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미지 아이디라는 게 있었고 클릭에도 있으니까 이 이미지 아이디를 묶어가지고 그 쿼리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저는 항상 제가 쿼리를 작성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솔직히 어제 에스프레소 칸다 앱을 로깅하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했어요. 아, 제가 봐도 이거 좀 어렵다. 그래서 보경님이랑 창현님에게 막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약간 아, 이거 좀 만만치 않아요. 이래서 되게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 부분에 아까 생각하신 게 되게 다 좋은 대답이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다라는 그 흐름을 방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초벌 만들고 또 보고 싶은 데이터가 이걸 것 같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저희의 목적에 맞는 게 계속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릭 파라미터에 이미지 아이디를 추가하는 거고 요거를 그냥 쿼리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렉트에 from 테이블은 있고 where에 이제 페이지 네임이 칸다프리 그 칸다프리 검색 결과라는 곳에서 이제 이미지 아이디를 넣고 그 이미지 아이디를 카운트 입해가지고 뷰인 이벤트 수를 세고 그 다음에 클릭인데 컴포넌트 네임이 칸다 앤서 플레이 버튼이라고 한 거를 세면은 이제 뷰와 클릭이 나오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제 전환율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작성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 로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로그 설계할 때 꼭 뭐 이렇게 쿼리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있고 PM분들, PO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은 저는 로그 설계하는 단계부터 쿼리가 머릿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배포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포되면은 쿼리 짜는데 한 30분, 1시간 걸리겠다.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바로 배포되자마자 데이터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조금 어려운 얘기가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해서 검색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 풀이 존재율이랑 이제 노출률을 각각 트래킹한다 했어요. 그래서 존재율은 검색 결과 내에 동영상 풀이가 존재하는 비율이고 노출률은 존재하는 동영상 풀이가 유저에게 노출될 비율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존재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고민된다. 이 생각을 하다가 검색 결과 내에 동영상 풀이가 존재하는 비율을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M로그에서도 기록을 할 수 있고 이제 서버로그에서도 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M로그에서는 아까 위에서 뷰 이벤트를 정의를 했잖아요. 뷰 이벤트에서 파라미터로 그 칸다프리의 결과가 나온 수가 6개가 있는지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결과 수가 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가 어떤 이미지 아이디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 아이디 6개를 로그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지 아이디 6개를 기록을 하면은 사실 그 키 바이트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는 100바이트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다 쓸 수 없으니까 요거를 뭐 해싱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잠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M로그로 할까 서버로그에 대해서 할까 이거인데 서버로그 관점에서는 모르겠는데 클라이언트 어디에서 이미지 아이디로 검색 요청을 했어. 그리고 리스폰스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리스폰스 결과 뭐 이제 유사도나 이제 랭킹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6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6개를 잘라가지고 그 몇 점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웨스프레소의 내부 검색 노출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로직에 따라서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고 앱에 로깅할까 서버에 로깅할 것인가 둘 다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인데
여기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은 아마 지금은 서버 로그에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버 로그가 좀 더 편리할 거예요. 조금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하지만 그 앱의 사용성 흐름을 볼 때는 앱 로그를 계속 보다가 서버 로그 보다가 앱 로그 보면은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리퀘스트 하는 시점이나 해서 정합성이 조금 깨지거든요. 그래서 앱 로그를 쓰려면 앱 로그만 쭉 쓰고 서버 로그만 쓰려면 서버 로그를 쭉 쓰는 게 좋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애널리틱스 도구도 쓰지 마시고 하나만 쓰시고, 그 사용성만 볼 거면은 그 서버 로그랑 앱 로그에 그 오류 몇 퍼센트가 있는데 3%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UX 볼 때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일단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밀하게 100%할 거라고 하면은 파이어베이스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용성을 볼 때는 앱 로그를 최대한 그냥 보고 약간 서버 로그 볼 때는 서버 로그 봐서 좀 몰아넣는 편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처음 에스프레소 PO로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앱로그나 서버 로그 중에 하나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전 둘 다 로그 설계해서 요청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좀 나누는데, 앱로그는 UX의 전환율을 좀 측정하기 위함이고, 서버 로그는 컨다프리의 엔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 것 같고, 각각의 두 개를 크로스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확실히 목적을 나눠야 저희가 편해요. 아니면은 앱로그랑 서버 로그랑 데이터 이상한데요, 이 얘기 나와서 저는 그거를 그냥 쭉 나누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가 근데 이상할 수 있어요. 한쪽이 없으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두 데이터를 보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조 지표를 보기 전에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이 지표를 이제 그 기획회의에서 가지고 가면은 데이터 분석가랑 개발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나는 그치,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할 거다. 어른이니까 해야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말을 먼저 선뜻 못 꺼내고 있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아, 궁금하다니까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답답해 하면서 아, 고민된다.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이 정도 지표를 로깅할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안 주시면 진짜 나쁜 분이고, 두세 배의 이벤트를 로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표 개수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일정 조율이 필요하시죠 해서 드리거나 이제 당근을 계속 주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조 지표 말고 이제 좀 보조 지표 중에 4개만 먼저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율하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뭐 스와이프 같은 게 있는데, 스와이프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좀 개발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와이프가 내가 손을 뗄 때예요? 아니면은 그 내려갈 때라고 하면은 내려가서 70%예요? 약간 이런 되게 디테일한 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걸 하시려면 저는 이걸 위해서 사실 클라이언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iOS 앱 개발하고 완드 개발해보고,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게 이런 라이프 사이클 타는구나를 아니까 이제 웬만큼 대화할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이거 이 시점에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보통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좀 그 밀당해요. 그래서 지표가 너무 많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표가 많은 거는 SQL 쿼리 작성할 것이 많다니까. 근데 지표 한 20개로 의사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메인 지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리소스를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약간 보통 큰 기능을 최초 배포할 때는 보조 지표나 로깅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해도 하고, 사실 이걸 위해서 저는 개발자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막 이런 거 하고 막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친해지고 약간 라포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그 무조건 모든 걸 다 로깅해야 된다라는 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 이제 많은 거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자분이 할 거예요. 할 일 없어? 많아. 왜 안 해?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해야 돼. 왜 안 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PM이나 PO 입장에서도 같이 협업하는 동료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요청 사항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협상이나 화법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약간 제가 로그를 5개, 10개 가지고 오면은 5개만 먼저 오픈해서 이거 얘기하면서 눈치를 좀 보면서 이거 괜찮죠 하면은 개발자분이 이 정도 가능하죠 이러면, 그때 5개 또 풀면서 이제 이거는 좀 괜찮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고, 그때 먼저 질문해봐요. 지금 이 정도는 한데 리소스 얼마나 걸리시나요? 괜찮으시죠? 이거 얼마나 걸리세요? 이러면 뭐 하루면 되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해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와서 이런 거고, 만약에 대표님이 이번 달 안에 제품 5개 런칭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저는 굉장히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그 막 되게
감사함을 많이 표현했어요. 엄청 얘기하고 뭐 굽신굽신이라기보단 같이 팀메이트지만 그래도 이걸 더 잘 기록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은 방식을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약간 그 좀 화법 얘기로 돌아왔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조 지표로 이제 오면은 이제 풀이 결과를 얼마나 클릭하는가 요것도 로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 앱에서 보면은 이 클릭하는 게 있고 스와이프가 있는데 일단 클릭만 좀 로깅을 할 것 같아요. 그 스와이프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를 분리할 것 같고 이벤트는 클릭이고 파라미터는 컴포넌트 네임 이게 콴다 앤서이고 뭐 컴포넌트 아이디 컴포넌트 오더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를 많이 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이제 데이터를 같이 묶기 위해서 이미지 아이디도 가지고 오고 페이지 네임은 콴다풀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오더가 이제 앤서 순서가 1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는지 2번에서 6번까지 가는지 결국에 3번 했다가 결국 첫 번째 걸로 계속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다풀이 결과를 얼마나 공유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명쾌하게 이제 클릭 이벤트 또 남기고 파라미터는 컴포넌트 네임을 하는데 이거는 컨다 앤서 쉐어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지정할 것 같고 이미지 아이디 넣고 페이지 네임을 이렇게 계속 지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클릭한 이제 공유 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무료 질문하기를 얼마나 클릭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또 이벤트를 클릭으로 넣고 파라미터에 이제 컴포넌트 네임을 프리 퀘스천 버튼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이제 이미지 아이디를 검색 이미지 아이디, 페이지 네임, 칸다 프리 등으로 하고요. 뭐 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 공유할 때까지 선택하는데 그 레이어가 있으면 거기서는 이제 또 그 선택을 한 거에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최종 공유가 되었는지 뭐 그때 로그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방금 예시는 그냥 제가 바로 이제 퍼널을 보기 위한 최초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풀이가 도움이 되었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클라이언트 로그에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이 데이터는 뭔가 메타 정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풀이에 대한 메타 정보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 알 수 있으므로 엠로그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풀이가 도움이 되었나요가 그 좋아요 누르고 확인 버튼이 있었다. 그러면은 로그를 심어야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한 번 누르면 바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그를 안 심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비슷한 문제 풀어보기 클릭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페이지 네임은 콴다풀이 그대로 되어 있고 try component similar problem 버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 풀어보기에 대한 로그를 추가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선 이벤트를 실행할 때는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만 했었는데 유저 프로퍼티 같은 거를 좀 쓸 수 있는데 이제 유저 프로퍼티에 가입일이나 아니면 과거 프리미엄 가입 유무 아니면 그 당시에 현재 프리미엄 가입 유무 아니면 칸다에서 문제 검색한 수 총 누적을 그 유저 프로퍼티를 추가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검색한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패턴과 아니면은 프리미엄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 패턴 등을 좀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저 프로퍼티를 매 이벤트 심을 그 로그 설계할 때 로그 심을 때 실행될 때마다 저장되도록 해가지고 유저별로 분기도 좀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데이터 로그 설계를 한 건데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숙달도 많이 돼야 되는 거라서 한 번 듣고 이게 될 거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려고 했던 지표 확인하시고 분자 분모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이벤트 관점에 유저 프로퍼티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벤트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까 요거가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넣었는데 그 이벤트와 컴포넌트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벤트만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정답이다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하시면 되는데 그 상황에 맞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 왼쪽은 클릭 로그인 버튼, 오른쪽은 클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파라미터로 하는 건데 전자 왼쪽으로 하면은 분석 도구 같은 거에서 카운트할 때 되게 쉬워요. 이벤트로만 카운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네임만으로 의미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벤트 개수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어베이스나 구글 애널리틱스는 하나의 앱에 이벤트가 500개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랑 이벤트 조합을 하면은 금방 100개 넘쳐요. 근데 이제 100개 넘치는 거를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야 돼서 저는 회사에서 저도 전 회사에서 둘 다 써보고 바꿔보고 막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네임은 되게 클릭, 뷰, 스와이프 이런 세 가지의 행위로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뭐 커스텀 이벤트가 필요한 커스텀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행위 위주로 만들고 파라미터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제 파라미터를 기반해서 데이터를 판단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 왼쪽 방식으로 쓰시면은 결국 이벤트 개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메인 화면에 5개의 버튼이 있으면 메인 화면에 5개의 이벤트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이 20개가 있으면 20개의 이벤트가 생성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벤트 개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가 넘치지 않도록 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조금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우측에 있는 이벤트만 작성하는 것도 좀 고려할 점이 있는데, 그 빅쿼리에 저장되는 형태가 배열 형태로 돼 가지고 조금 그 배열 형태를 풀어야 돼서 일반 SQL보다 언네스트 뭐 이런 거 써야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온보딩이 필요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펴내는 게 어려워 해가지고 펴내는 걸 저가 데이터 조직에서 해서 펴서 저장을 해드리는데, 그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직이 없을 때는 왼쪽 방식을 쓰다가 데이터 엔지니어 조직이 있어가지고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우측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하면서 좀 고민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11시네요. 제가 이제 한 2, 30줄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속도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고민 포인트,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세요. 데이터 로그 설계한 사람이 데이터를 보려는 사람과 동일할 때는 어딘가 기록을 남기거나 기억에 기반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몰라도 기록을 보거나 기억에 기반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한 사람과 보려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이제 데이터 로그를 제가 했는데 도경님이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조직이 커지면은 데이터 로그 설계한 사람과 데이터를 보려는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슬랙에서 이제 누군가 외쳐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치고 있고, 저도 이 문제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컬럼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그 거의 질문 답변 보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호행하면서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 나랑 기록을 싣는 나랑 뭘 심었는지 잊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심었는데 1년 후에 몰라. 맞다.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다.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되게 큰 고민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래킹 플랜이라는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로그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잘 담은 위키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프레드시트나 노션 등으로 먼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되게 유명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소스랑 오너, 이벤트 네임, 데스크립션, 프로퍼티 뭐 이런 거 넣고, 뭐 세그먼트도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트래킹 플랜을 잘 사용하려면은 데이터 로그 설계하는 사람이 매우 잘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균일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그 컨센서스를 가져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기능 배포가 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랑 문화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PM이 그 로그 설계한다라고 하면 PM 모든 분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PM 분들을 엄청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 다양한 조직이 데이터를 잘 볼 수 있도록 그 표준 규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직마다 아까 왼쪽과 오른쪽 네이밍 가이드가 다르면은 조직을 통틀어서 데이터 분석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중앙 데이터 조직에서 이거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고, 약간 그 파편화되면 한번 모으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삼국 통일이 필요합니다. 삼국지처럼 나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슈는 기능 배포할 때마다 트래킹 플랜 수정하다 보면 휴먼 에러가 발생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데 그거 왜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누락이 있어요. 그리고 막 컬럼이 의미가 변하는 건 진짜 그 기능 배포가 아니라 그냥 간단히 추가된 거라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메타데이터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가 어딘가 컬럼 정보만 저장하면은 그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 시각화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DB 데이터만, 근데 좀 여기서는
DB 데이터만 잘 지원하고 아직 그 프론트엔드 로그는 좀 지원을 잘 못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DB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몇 개 가져왔고, 저희 회사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안식과 가기 전에 POC로 띄워보고 이제 이걸 남기는 주체는 결국 개발자분들이니까 개발 조직 리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얘기해서 설득했고, 지금 만들고 지금 아마 테스트 POC하고 아마 뭐 내년 초에 런칭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쓸 예정인데, 요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데이터 허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허브라는 건 제가 그 리프트 거랑 링크드인 거랑 봤는데 그냥 다 데이터 허브 링크드인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빅쿼리의 유저 아이디가 데스크립션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자가 아니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버팀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요청하시라고 제가 이미지 가지고 왔는데, 일단 검색을 잘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쿼리도 있고 MySQL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드랑 데스크립션 볼 수가 있고, 리닛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왔는지 계보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쿼리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이 테이블을 사용해 가지고 제일 많이 실행된 탑 10개나 뭐 5개의 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츠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테이블 스탯이 나와요. 널이 얼마나 있고, 디스팅트 밸류가 얼마나 있고, 샘플 밸류가 뭐가 있고, 이런 그 우측에 보면 또 위키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까 이제 슬랙 같은 거 하는 것보다 이런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많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발하기 어려우면은 사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그 창업자분이 한국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이런 셀렉트 스타라는 그 사스도 있는데 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도입 그좀 데이터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시간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우리 기획자, PM이나 데이터 조직 사람들의 시간을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줄이는 건 엄청난 거다.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막 CTO님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그 구매 요청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저도 힘들었던 데이터 QA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로그 설계보다 사실 데이터 QA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헬입니다. 이건 정답이 사실 없고 이제 어려운데, 데이터가 잘 저장되었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로그 설계를 잘하고 QA를 안 하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되는데, QA로 결국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록이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 지정한 타입대로 기록이 되는지, 그러면 지정한 이름으로 아니면 그 값대로 기록이 되는지, 아니면 의도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파악을 해야 되고, 뭐 플롯이냐 인트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뭐 그런 것들은 개발자분이 이제 디버그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 APK를 주시면은, 설치한 거 토대로 하면은 이제 디버그 뷰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어베이스나 GA 같은 거 디버그 뷰 같은 걸로 하면은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실시간으로 몇 초 딜레이로 빅쿼리에도 저장이 되고 디버그 뷰에서 쓸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디버그 뷰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전히 힘들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거는 약간 창업 아이템이다. 이거 모두가 힘들어할 텐데 왜 아무도 없지? 레퍼런스도 왜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땀 한 땀 보는 게 근데 가장 기초적인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방법인데,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저는 일단 파악을 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냐, GA 빅쿼리냐 이런 거 하는데, 뭐 앰플리튜드에 간혹 로그가 이제 유실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앰플리튜드에 쏘는 거랑 서버 로그로 기록해서 두 가지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남겨서 유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하고요. 만약에 유실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감안하고 보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앰플리튜드라는 걸 써서 이 차이가 있는데 막 10%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조금 적당하면은 이거는 안고 가자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로그 설계한 스프레드 시트에 데이터가 결국에 제대로 발생했는지 체크하는 작업을 하죠. 네, 매번 웹에서 확인하는 게 되게 불편해가지고 일단 간단히 할 수 있는, 개발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 앱 버전에서는 제가 할 때마다 팝업창 같은 거 뜨게 해달라고 해서 이벤트 로그를 볼 수 있도록 개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앱에서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디버그 뷰까지는 안 가도 돼서 조금 유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얘기해가지고 조금 저희 QA 리소스도 중요하게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다른 방법은 이거는 저도 회사에서 하려고 했다가 약간 좀 개발자분들이 설득이 많이 필요한 건데 기본 컴포넌트 같은 거는 자동으로 로깅 되도록 개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컴포넌트 클릭하는 거나 이제 특정 페이지의 뷰는 항상 자동으로 로깅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가 스크린 뷰가 자동으로 뷰는 로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화면 특성상 갑자기 화면 위에 또 화면이 뜬다 이러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약간 기본적으로 꼭 남겨야 되는 내용들을 다 자동으로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나 개발 용어나 비즈니스 용어가 되게 통일되어 있으면은 그냥 이 컴포넌트 네임을 항상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대로 다 자동으로 로깅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개발자분들 설득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쉽지 않아서 요거는 웹은 가능하다. 근데 앱이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관련 솔루션도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 데이터 QA는 사람이 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결국에 자동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QA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엄청 큰 막 뾰족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이미 창업하러 나갔을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로깅을 할 때 메타데이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시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값을 기반해 가지고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애널리틱스 빅쿼리 데이터에 쿼리를 실행해 가지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갑자기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만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워킹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조적으로 쓰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저장되면은 뭐 하루 뒤나 뭐 30분 뒤에 뭐 이런 게 되면은 쿼리 실행해 가지고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체크를 했고 그냥 QA 분들이 이제 데이터 QA 된 버전에서 이거 막 클릭 하시면은 클릭하신 로그가 결국 기록이 될 테니까 그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A는 어디서 방법이 제일 많은지 고민해 보시고 요런 식으로 메타데이터 설계했던 걸 토대로 쿼리 만들거나 요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자동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QA 팀 있는 분들 계시면은 QA 팀의 목적은 다 그거예요. QA 팀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도 힘든데 모든 기능 테스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QA 팀들은 결국 다 자동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수행법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기기에 실행하면은 뿅 다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요런 것들을 결국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잘 하시면은 이 데이터 QA 자동화를 위한 개발을 조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조금 임팩트가 있는데 보통 그거를 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회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조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QA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씩 자동화를 시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는 그냥 되게 짧게 일단 써 놨어요. 데이터 로깅하는 포인트는 3 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웹 서버 로그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과 지표 설정하고 데이터 로깅을 하고 데이터 QA의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트래킹 플랜이나 이벤트 네이밍 가이드 설정하시고 조직에서 이 작업이 왜 중요한지 계속 설명하시면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간을 들으셔서 바로 뭐 로깅을 뿅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 이 자료를 드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하나씩 계속 따라가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 부분 채용 홍보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소카 데이터 그룹으로 지원해 주시면은 이제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내에서 만든 슬라이드만 600쪽이 넘어요. 정말 노션 포함하면 더 많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데이터 조직이 3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사했을 때 데이터 조직이 7명인데 이제 총 32명까지 됐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20명 있고 저희 SQL 쿼리 실행하는 분 전사에 100명 정도 넘을 거예요. 100명 넘고 3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쿼리 실행할 수 있고 애드옥은 굉장히 안 오고요. 데이터 엔지니어 8명이라서 개발 되게 많이 와요. 개발 요청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어플라이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논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되게 흥미롭게 하니까 요 노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고 저희가 프로덕트 데이터만 볼 프로덕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제 채용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DM 주시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저는 소카 데이터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다 포괄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어디를 가셔도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타다 일을 안 하지만 타다 넥스트라고 해서 이제 타다 예전에 베이직이랑 비슷한 대형 차량이 이제 오늘 출시를 했어요. 차량이 아직 많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 차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좀
봐주시면 저희에게 더 힘이 될 것 같고 타다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긴 시간 동안 75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자료는 채팅창에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 발표 자료는 다들 원하셨지만 지금 공유 드릴 거니까 지금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사전 질문은 지금 추가로 거의 답변을 주셨거든요. 거의 세션 내용 안에 전부 다 있었어서 사전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만 전달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10시 30분쯤에 조재현님께서 데이터의 패턴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네. 그거 알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데이터 패턴화는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저 그냥 엄청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 개념인데 이거 그냥 쓰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잠깐 쓰겠습니다. 데이터 센스. 패턴화. 데이터 패턴화. 요거는 사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로그, 뭐 로그를 패턴한다라고 하면은 로그가 어떤 기록이 있는지 파악하고요. 이걸 보면은 이거랑 저거랑 묶을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그걸 하나로 묶는 것을 패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도 이제 클릭 컴포넌트 XXX 버튼을 이렇게 있고 클릭 이거 버튼이 있었는데 이거 결국에 같은 화면에서 되는 거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클릭으로 묶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페이지 네임으로 구분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어둔 걸 토대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했고요. 약간 더 말씀을 드리기 되게 어렵긴 해요. 저도 딱 이 정도의 메시지로 말씀드린 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회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다니 대단하신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니다. 질문 2개예요. 죄송해요. 동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인간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하셔가지고 성희님 제가 알기로 강의 이제 하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홍보 가능하실까요? 제가 강의를 SQL 강의를 사실 만들고 있다가 지금 AI 엔지니어 강의를 20시간 내일도 4시간 찍어야 되는데 찍고 있어요. 내일 그래서 끝나요. 그러면은 사실 저 안식 휴가 때 SQL 강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리터러시나 기획자를 위한 데이터 기본 상식 먼저 좀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제 강의 자료는 요거 그냥 여러분만 보세요. 아직 다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빅커리 자료 요거 만들었거든요. 예전부터 만들어서 나중에 강의 만들면 여기 온라인 강의 준비 중에 링크가 될 건데 여기에 셀렉트 어떻게 해야 된다, 쿼리 작성 가이드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빅쿼리 관련 원탑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획자 데이터 PM분들을 위한 데이터 상식 먼저 하고 SQL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써놨습니다. 와, 너무 좋은 자료를 갑자기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저희끼리만 봐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진짜 17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넘겨버렸잖아.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혜원님께서 그 데이터 분석가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공식 질문처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MBTI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네, ESFJ라고 알려주신 ESFJ가 거구나. 네. 맞고요. ESFJ 사교로운 외교관 이거고 사교로운. 네.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냐 이것도 약간 근데 발표 자료 있는데 차마 그걸 꺼낼 수는 없고 그거 1시간 더 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실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6학년 1학기까지는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학번인데 18년도쯤에 졸업을 했는데 맨 처음에 광고 공부를 했었고 경영학과 광고 공부했다가 디자인 공부했다가
디자인은 나랑 안 맞는다. 근데 뭐 PPT 만드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거는 즐겼고, 영상도 했었는데 프리미어 에펙 뭐 파이널 컷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광고업은 내가 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광고는 하지 않고 이제 공기업에 갔었어요. 약간 뜬금없이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한 14개월 근무했는데 경력직이었어요. 근데 경력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있으니까 써라 이렇게 했는데, 뭔가 제가 그 공기업 라이프랑 맞지 않고 좀 활발한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 창업도 했어서 와디즈에 2016년인가 펀딩 받은 거 있어요. 와디즈 초창기에 저도 그 초창기 때 했었는데 그 사업 같은 거 해봤는데, 내가 그 되게 제네럴하게 그 마케팅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기에는 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데이터 공부를 할까 했고, 그 보아즈라는 빅데이터 동아리 먼저 좀 활동하다가 공부 안 했는데 대학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들 대학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모두 다 가니까 2년 후에 대학원 졸업생들 많이 나오겠네. 그럼 난 지금 일해야 되겠어 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에서 이제 풀타임 스쿨 과정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첫 회사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 하면서 뭐 개발도 하다가 살 수 없었어요. 그 DAU 1,000만 명인 회사인데 데이터 조직 한 명밖에 없어서 뭐 그런 거 고생하고 야근하다가 그러다가 뭐 이직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몽이 약간 제가 그 사실 성격이 그 어떤 사람이랑 와도 무난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이랑 비슷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도 좋아하고, 제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메타몽을 좋아하고, 포켓몬을 실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 인스타 계정 같은 거 보시면 맨 아래쪽 보면 저도 파이썬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놨어요. 그냥 그 사이사이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것 하고 살았습니다. 대박이에요. 다들 같은 사람 맞냐고 계속 그러셨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신, 오늘 너무 학점이 대단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서 학점이 잘 영광이에요. 안 나왔습니다. 학점이 안 나와서 공부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다 하셨다는 게. 저희 이제 곧 마무리를 지을 건데, 마무리 짓기 전에, 일단 오늘 너무 유익한 세션 제공해주신 성윤님께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박수로 시작해서 박수로 끝나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그리고 저희가 제가 네. 잠시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그 퍼블릭 채널에 그냥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다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깊게 가야 될 수도 있는 질문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따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문지가 밀리긴 하네요. 아무튼, 그, 오늘 잠깐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너무 좋은 세션이 나왔잖아요. 허니토크가. 그래서 다음 주는 아니지만 아직 예정된 일정은 아직 없으나 해클팀에서도 AB 테스트 관련해서 좀 좋은 토크쇼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열심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쯤에 공유가 됐었는데 스플라디오에서도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아이템 지급 이벤트. 관심 있으신 분들 열심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은 저희가 정말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현생 화이팅!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 만족도 조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끌게요.